당신은 오늘 하루 몇 번이나 상대방을 비판했나요? 혹은 자신도 모르게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한 건 아닐까? 뒤늦게 후회한 적은요? 우리는 매일 수십 명의 사람과 부딪히고 설득하고 이해받으려 합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쉽게 마음을 얻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관계가 어긋날까요? 오늘 함께 읽을 책은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입니다. 1936년에 처음 출간된 이 책은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수천만 부가 팔렸고 거의 모든 분야 전문가들이 손에 꼽는 필독서가 되었습니다. 공학 같은 기술 분야에서조차 재정적 성공의 약 15%는 기술적 지식에서 오고 나머지 85%는 성격과 사람을 다루는 능력에서 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책은 바로 그 85%를 다루는 책입니다. 카네기는 이 책을 왜 썼을까요? 그는 오랫동안 성인 교육 강의를 해오면서 수많은 수강생들이 무엇을 가장 어려워하는지 알아냈습니다. 건강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고 사귀며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하게 만들 수 있는지, 어떻게 자신의 생각대로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지, 이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 카네기는 수천 권의 책을 뒤지고 수백 명의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하며 이 책을 완성했습니다. 교육의 가장 큰 목표는 지식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이 책은 바로 그 행동을 위한 책입니다. 카네기는 책의 첫 장을 아주 강렬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미국 금주법 시대의 악명 높은 갱스터 알 카포네. 그는 수많은 사람에게 해악을 끼쳤지만 평생 자신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사회의 오락을 제공한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경찰을 총으로 쏘아 무참히 살해한 뒤 잡힌 범죄자 크롤리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는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마지막 순간에도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나 자신을 지키려고 했던 대가가 이거로군. 카네기는 여기서 한 가지를 짚어냅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로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범죄자들조차 스스로를 비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치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비판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할 때 상대방은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오히려 방어적이 되고 자신을 정당화하려 합니다. 적개심을 품게 됩니다. 비판이 낳는 것은 변화가 아니라 저항입니다. 사람은 논리로 움직이기 전에 감정으로 반응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카네기가 제시하는 인간관계의 첫 번째 원칙은 이것입니다. 비판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불평하지 마라. 비판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그 어떤 효과도 없으며 결과에 아무런 영향도 없습니다. 오히려 변명거리와 정당성만 던져줄 뿐입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자신의 성공 비결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저는 누구도 험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좋은 말만 합니다. 카네기는 말합니다. 바꾸고 싶고 개선시키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먼저 자신부터 그렇게 만들라고. 먼저 자신과 싸우는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이 된다고. 비판을 멈추는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카네기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그 일을 하고 싶게 만들어라. 이것이 진정한 설득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녀에게, 동료에게, 부하 직원에게 무언가를 시키려 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것만 이야기하는 실수를 합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유일한 방법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얻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동은 내면 깊이, 내재된 욕구에서 비롯됩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 전부를 얻을 것이고 할 수 없는 사람은 외로운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아이가 담배를 피우지 않기를 원한다면
담배가 몸에 나쁘다고 설교하지 마세요. 대신 담배 때문에 농구팀에 가입하지 못하거나 달리기에서 질 수도 있다고 이야기해보세요. 아이가 원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설득이란 내 논리를 상대에게 주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관점에서 그들이 원하는 것에 닿는 길을 함께 찾는 것입니다. 헨리 포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대방의 관점에서 상황을 파악하고 상대방의 눈으로 사물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성공의 비결이다. 내일이라도 당장 다른 사람을 설득해야 한다면 말을 꺼내기 전 잠시 멈추고 자문해 보세요. 그 사람이 그 일을 하고 싶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 호감을 얻는 방법으로 넘어가 봅시다. 누군가에게 호감을 얻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이 질문부터 바꿔보세요. 어떻게 하면 나를 좋아하게 만들 수 있을까에서 이 사람은 무엇에 관심이 있을까로 카네기는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라. 친구를 사귀고 싶다면 상대방을 위해 뭔가를 하는 수고를 감수하라. 시간, 에너지, 이타심과 배려가 필요한 일들을. 영국의 왕세자 윈저 공이 남미를 여행하기 전 수개월 동안 스페인어를 공부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나라 말로 직접 연설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남미인들은 그런 그를 사랑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진심 어린 관심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가장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모두 자신의 치통이 지구 반대편에서 수십만 명이 죽어가는 재난보다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존재입니다. 자기 목에 난 부스러미, 아프리카에서 일어난 지진보다 더 큰 관심거리입니다. 이 사실을 판단하지 말고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상대방의 관심사에서 대화를 시작하세요. 그것이 진심 어린 관심의 출발입니다. 이름도 매우 중요합니다. 카네기는 상대방의 이름이 그 사람에게 세상에서 가장 달콤하고 중요한 말로 들린다고 합니다. 미국의 최신부 장관이 된 짐 팔리는 5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했다고 전해집니다. 그 능력으로 프랭클린 루즈벨트를 미국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 역시 공장 직원들의 이름을 모두 기억하고 불렀고 그것이 그의 리더십 비결 중 하나였습니다. 사람들은 세상 누구의 이름보다 자신의 이름에 가장 많은 관심과 자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군대에서 대대장이 수백 명의 부대원 이름을 일일이 기억해 불러주었을 때 그 고마움이 얼마나 오래 기억에 남는지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은 작은 행동이지만 상대방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큽니다. 나는 당신을 중요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미소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결혼한 지 18년이 된 무뚝뚝한 증권거래소 직원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그는 아침마다 아내에게 먼저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그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 미소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미소는 미소로 돌아왔고 그 호감이 일로, 기회로, 결국 행복으로 이어졌습니다.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말했습니다. 행동이 감정을 따르는 것 같지만 사실 행동과 감정은 함께 간다. 즐거운 척 행동하면 진짜 즐거워진다는 것입니다.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좋고 나쁜 것은 없다. 생각이 그렇게 만들 뿐이다. 경청에 대해서도 카네기는 깊이 있게 이야기합니다.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먼저 잘 듣는 사람이 되어라. 누군가 공영에 처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을 때 그 사람이 진짜 원하는 것은 따끔한 충고가 아닙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공감하며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완전히 집중해서 들어주는 것과 같은 은근한 찬사에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표현하고 싶은 감정을 모두 쏟아내고 나야비로써 상대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됩니다. 줄리언 데트머라는 사업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양모회사에 불같이 쳐들어온 고객 앞에서
그는 반박하고 싶은 마음을 꾹 참고 끝까지 들었습니다. 고객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오히려 찾아와줘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고객의 분노는 서서히 누그러졌고 그 고객은 나중에 평생의 친구이자 단골 고객이 되었습니다.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은 자신밖에 생각할 줄 모릅니다. 대화를 잘하고 싶다면 내가 더 많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더 많이 말하도록 만드세요. 관심을 갖는 것이 관심을 얻는 길입니다. 그리고 카네기가 이 파트 전체를 관통하며 반복하는 핵심 한 가지. 항상 상대방이 스스로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만들어라. 진심으로. 철학자 존 듀이는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바람이 인간 본성의 가장 깊은 충동이라고 했습니다.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인간 본성의 가장 깊은 곳에는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갈망이 있다고 했습니다. 값싼 아첨이 아니라 진심 어린 인정과 칭찬.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여는 열쇠입니다. 이제 사람을 설득하는 방법으로 넘어가 봅시다. 목재 판매원 알 바왈 엘 V 크로울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고객들과 논쟁을 즐겼습니다. 고객이 목재 등급의 이의를 제기하면 즉시 반박했고 논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반복됐습니다. 논쟁에서 이겼는데도 계약을 잃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는 결국 방식을 바꿨습니다. 고객의 불만을 먼저 귀담아 들어주고 고객의 관점에서 함께 문제를 보려 했습니다. 그러자 고객들이 자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고 회사의 수익도 함께 올랐습니다. 논쟁에 대해 카네기는 단호합니다. 논쟁에서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논쟁을 피하는 것이다. 논쟁에서 이기더라도 상대의 마음속에는 패배감과 분노가 남습니다. 당신이 100번 오라도 그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논쟁하고 괴롭히고 반박하다 보면 때론 승리할 때도 있지만 그것은 무의미한 승리입니다. 절대로 상대방의 호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틀렸을 때는 절대 직접적으로 틀렸다고 말하지 마세요. 표정이나 억양, 몸짓만으로도 상대가 틀렸다고 전달할 수 있는데 어떤 방식이든 직접 저격하는 것은 같은 결과를 낳습니다. 그 순간 상대는 자신의 지성과 판단력, 자존심을 건드림을 당했다고 느끼고 방역을 가하고 싶어집니다. 거기다 플라톤이나 칸트의 논리를 들이댄다고 해도 이미 감정이 상했기 때문에 의견을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저항 없이도 스스로 생각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러나 누군가 틀렸다는 소리를 들으면 완고해집니다. 대부분의 논쟁은 우리가 이미 믿고 있는 사실을 계속 믿기 위한 농어를 찾는 과정일 뿐입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함께 한번 살펴볼까요? 당신이 열린 태도를 먼저 보이면 상대방 역시 열린 태도로 응답합니다. 내가 틀렸을 때는 빠르고 분명하게, 솔직하게 인정하세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사람은 남들보다 돋보이며 품위를 지켰다는 느낌을 얻습니다. 싸운다고 더 많이 얻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양보하면 기대 이상으로 얻을 게 많습니다. 상대를 설득하고 싶다면 우호적인 분위기로 시작하세요. 친절한 태도와 칭찬은 온갖 협박과 질책보다 상대의 마음을 더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링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대방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당신이 그의 편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꿀 한 방울이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그리고 상대방이 네라고 대답하게 만드는 질문을 먼저 하세요. 처음부터 동의할 수 있는 것에서 대화를 시작하고 서로가 같은 목표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세요. 아니오라고 말하고 나면 자존심은 자신을 지키려 합니다.
나중에 그것이 분별 없는 말이었음을 느끼게 될지 모르지만 소중한 자존심은 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처음부터 긍정적인 방향으로 시작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말을 솜씨 있게 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많은 내 반응을 이끌어냅니다. 상대방이 말을 많이 하도록 만들고 진심으로 경청하세요. 상대방은 표현해달라고 울부짖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동안에는 당신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자기 생각을 충분히 표현하도록 힘을 실어주세요. 다른 사람의 협조를 받고 싶다면 그 사람이 스스로 생각해냈다고 여기도록 만드세요. 사람들은 남이 시킨 일보다 자신이 결정한 일을 훨씬 더 열심히 합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과 바다가 수많은 물줄기의 존경을 받는 이유는 강과 바다가 물줄기의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보다 위에 있고 싶은 현자는 자신을 사람들 밑에 두어야 한다. 진심으로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려 노력하세요. 그 사람의 숨겨진 이유를 찾아내면 그의 행동이 이해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할까? 그리고 공감하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제가 당신이었다 해도 틀림없이 당신처럼 생각했을 거예요. 이 한마디가 가지는 힘은 생각보다 큽니다. 무엇을 설명하거나 설득할 때 말로만 하지 말고 쇼맨십을 활용하세요. 사실을 선명하고 흥미롭고 극적인 것으로 만드세요. 말로 어떤 사실을 말하는 것만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통하지 않는 최후의 순간에는 상대방의 도전 의욕을 불러일으키세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고 싶은 욕망, 투쟁심, 도전 정신. 이런 것들이야말로 패기 있는 사람을 설득할 때 절대 실패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사람들이 도보 경주를 하고 파이 먹기 대회에 나가는 것도 바로 그 이유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고 싶은 욕망,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고 싶은 욕망, 그것을 건드릴 수 있다면 어떤 일도 가능해집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고 적개심 없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카네기는 말합니다. 비판으로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다. 변화를 원한다면 먼저 칭찬으로 시작하세요. 상대방이 아무리 잘못했더라도 처음에는 칭찬과 진심에서 우러나온 감사로 대화를 시작하세요. 겸손과 칭찬을 제대로 사용하면 인간관계에서 대단한 기적을 낳습니다. 잘못을 지적해야 할 때는 간접적으로 하세요. 상대방을 바꾸고 싶다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전에 자신의 실수부터 이야기하세요. 직접 명령을 내리기보다는 질문을 하세요. 다른 사람의 자존심에 상처가 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상대방의 체면을 세워주세요. 우리는 상대방의 감정을 무시한 채 자기만의 방식을 고집하고 사람들 앞에서 아이나 직원을 비난합니다. 하지만 잠깐의 생각과 사려 깊은 몇 마디, 말만으로도 상처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자극하여 성공으로 이끌려면 약간만 발전해도 진심으로 인정하고 칭찬하세요. 윌리엄 제임스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비하면 우리는 겨우 반쯤 깨어있다. 우리는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자원의 극히 일부만을 사용하고 있다. 당신의 자녀나 배우자, 부하 직원에게 어떤 점이 어리석다느니, 재능이 없다느니 말하는 것은 의욕을 모조리 꺾는 짓입니다. 격려를 아끼지 말고 당신이 그가 가진 능력을 믿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세요. 그가 스스로를 아직 개발되지는 않았지만 타고난 재주가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게 만드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당신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창밖에 먼동이 틀 때까지 연습하고 또 연습할 것입니다. 카네기는 결혼 생활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지옥의 악마들이
발명한 사랑을 파괴하는 모든 끔찍한 장치들 중에서도 잔소리가 가장 치명적인 장치라고 그는 말합니다. 절대로 잔소리하지 마세요. 배우자를 바꾸려 들지 마세요. 비판하지 마세요. 낭만적인 꿈들이 이혼이라는 바위 앞에 산산이 부서지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비판입니다. 아무런 의미도 없고 그저 다른 사람의 마음만 아프게 만드는 비판. 대신 진심으로 칭찬해주고 작은 관심을 보여주고 예의를 차리세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예의 바르게. 이 책 전체를 통해 카네기가 가장 자주 되풀이하는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타인이 중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느낌을 주면서 그의 사회적 지위를 높여주어라. 이것이 이 책의 핵심입니다. 인간관계론을 다 읽고 나면 한 가지 생각이 남습니다. 이 책에 담긴 원칙들은 사실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소크라테스와 공자도 이미 2500년 전에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상대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경청이 중요하다는 것을, 칭찬이 비난보다 효과적이라는 것을. 그런데도 우리는 왜 잘 못할까요?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카네기 스스로도 말했습니다. 이 책은 지식의 책이 아니라 행동의 책이라고. 활용된 지식만이 마음에 남는다고.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기 위한 책이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시도하는 책이라고. 아이에게 충고와 지적만 쏟아부었다는 것을 책을 읽고 나서야 깨달은 한 부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이가 힘든 일을 털어놓을 때마다 공감 대신 해결책을 들이밀었고 잘못이 보이면 즉시 지적했습니다. 사랑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지만 아이에게는 비판으로 느껴졌습니다. 사랑과 칭찬만 줬더라면 아이는 스스로 잘 해냈을 텐데. 이 반성이 진솔하게 와닿습니다. 카네기는 책의 맨 앞에서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이 책에서 최대의 효과를 얻으려면 필수 조건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배우려고 하는 깊고 절실한 욕구, 사람들을 대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적극적인 결단이다. 끊임없이 자신에게 이 말을 반복하라. 내 인기, 내 행복, 내 자존감은 사람들을 대하는 나의 능력에 달려있다. 오늘 당장 딱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오늘 만나는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서 불러주는 것, 혹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것, 혹은 누군가의 잘못을 발견했을 때 비판 대신 잘된 점 하나를 먼저 이야기하는 것. 작은 것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가 쌓이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인간관계론이 출간된 지 거의 9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이 책이 여전히 서점에서 팔리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 이해받고 싶은 바람. 그것은 1936년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